자, 세 번째 안옥 12년 이상한 증류소야. 그래요? 그 오피셜이 자꾸 바뀌어. 연도수가 22도 있고 24도 있고 20도 있고 18, 16 아주 그냥 복잡한데 네. 얘만 40도다. 다른 건 43도? 46 다 이런데. 그래서 엔트리는 맞는데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꼭 지금 요즘 이제 이거 리뷰하면서 드는 불만이 얘 빼고 나머지 46도 이런 애들이 많아서 과연 얘가 엔트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보면 사람들이 아노 같은 경우는 주로 24를 많이 이제 가성비 좋다고 많이 사 먹었거든. 맞죠. 뭐 지금은 아닌 것 같다만 이게 약간 엄밀히 따지면 살짝 유행 지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유행의 불을 꺼트린 결정적인 게 국내 가격인 것 같고,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수입사 변경되면서 이제 간에 다툼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서 서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좀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있긴 한데 아무튼 국내에서 뭐 엄청 잘 나가던 술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12 같은 경우는 엔트리이기 때문에 접하기는 쉬워. 근데 이제 우리가 요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제 18이나 24까지 넘어갈 만한 매력이 있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일단 좀 몇 안 되는 피트와 넌피트가 동시에 나오는 증류소 중에 하나라서 느낌상으로 그런 건 있어. 세척을 빡빡하게 해도 과연 그 영향력을 다 배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적절히 그걸 이용해서 복잡성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 근데 이건 결과 나오기 전에 얘기야. 사실 실제로 내가 먹어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스모키 관련된 노트가 없긴 했어. 근데 뭐 꼭 피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꼭 스모키가 섞여야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복잡성을 만들기 위한 장치로 써먹을 수는 있겠지. 강한 피트도 아니고 말이지, 아노 피트가. 아무튼 그래서 조금 어쨌든 간에 가성비로 좀 유명하기도 했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나쁘지 않지 정도는 항상 나오는 느낌이었단 말이야. 다만 이제 오피셜 노트를 봤더니 조금 좀 거만하다. 이 자식들이 말이야,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컬렉터라면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놨단 말이야. 거만하다. 뭐 틀린 말이 아닐 수는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 맞는 말이어도 꼭 본인 입으로 얘기하면 꼭 꼴보기 싫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맥켈란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맥켈란이 본인 입으로 우리 술은 누구나 위스키를 먹는 사람이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건방지게. 반대로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그게 지금 안옥의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오피셜 노트를 보면 일단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이제 라이트, 가볍다. 그 다음에 복잡하다. 이것도 굉장히 뭐랄까, 오피셜 노트를 보는 내 입장에서는 건방지다. 왜냐면 엔트리가 갖춰야 되는 게 이제 본인의 증류소 캐릭터를 좀 중점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가벼운 게 중점이야, 복잡한 게 중점이야. 사실 이 두 개가 좋게 얘기하면 인문학이 좋다라는 말을 뒤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얘기거든. 그냥 뭐 버번캐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캐스크 특징도 별로 없고, 뭔가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닌 복잡한, 그러니까 복잡한 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 정말 다양한 맛이 풍부하게 나서 좋아요가 아니라 진짜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거라서, 과연 이 복잡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복잡한 게 진하면 뭐 특정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트가 이게 있고 저게 있고 해갖고 막 복잡하다 얘기하겠는데, 이렇게 가볍다는 표현을 써버리면 이것도 약간 그 도망갈 구멍인 거지. 복잡하긴 한데 너무 가벼워서 네가 못 느끼는 거야. 약간 기만성 코멘트가 아닌가.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다.
아무튼 그 오피셜 노트를 보면 꿀, 레몬, 사실 꿀, 레몬은 다 웬만한 데는 다. 웬만한 데는 다 있고, 과일 같은 거, 그다음에 가볍고 복잡하다, 뭐 그다음에 이게 좀 특이한 말인데 도전적 요소가 공존한다. 이게 도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좋지 않은 향인가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먹어보지 못한 맛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암시? 근데 이게 좋은 표현으로 쓰면 참 좋은데 이게 나쁜 맛일 수도 있잖아. 그쵸. 좀 애매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레몬 관련해서 이 시트러스가 되게 그 위스키, 특히 이제 엔트리급 저속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몬이 조금만 더 밸런스를 잘못 맞추면 스피릿 냄새가 나. 왜냐면 레몬 노트 자체가 대부분 저속성에서 많이 나오거든. 그게 아마 캐스크 영향을 받다가 말았는지 뭐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되게 이제 레몬 노트가 나오면 저속성 확률이 높다. 근데 이 레몬 노트가 기가 막힌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저속성인데 잘 만들었다 그러면 이 레몬 노트가 기가 막힌 거야. 물론 이제 뭐 쉘이나 이렇게 좀 캐스크 영향이 진한 애들은 조금 예외를 치고, 보통 리필 캐스크나 버번 캐스크에서 레몬 노트가 긍정적으로 표현되면 맛있는 위스키 확률이 높지. 그러니까 반대로 이 레몬 노트는 고숙성에서는 참 맛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좀 약간 안홍 얘기하면서 옆길로 새겠지만, 그 옐12에서 레몬 노트 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뭐냐면 이 노트 자체는 고숙성에서는 웬만하면 먹기 힘들기 때문에 저숙성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레몬 노트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오피셜 노트는 뭐 앞으로 이제 쭉 하겠지만, 이제 레몬 관련된 노트가 있다 그러면, 우리 전에 합격했을 때는 레몬이 아니라 오렌지였잖아.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캐릭터가 바뀐다고. 캐스크의 영향이든 숙성이 오렌지에서 이제 점점 이제 과일이 좀 더 진한 과일로 바뀌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20년, 30년 된 애들이 레몬 노트 느낀다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한 거야. 뭐 이제 숙성이 덜 됐다일 수도 있고 캐스크 영향을 덜 받았다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선명한 레몬 노트는 좀 저숙성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게 긍정적으로 되는 애들이 저숙성임에도 진짜 맛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야. 아무튼 야녹의 특징이 이제 꿀과 레몬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그래 이 보틀 자체도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 나 처음에 아녹 그러니까 내가 위스키를 시작했을 때도 아녹은 이 라벨이었거든. 이게 지금 10위는 거의 꾸준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그 아녹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 애초에 싱글 몰트 자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제 증류소 편에 나오겠지만 애초에 녹주 증류소라고, 그러니까 아녹은 브랜드명이고, 이 브랜드명은 이제 녹한두랑 피하려고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 이 아녹이라고 써있는 보틀 자체는 올드 보틀이 없다고 보면 돼. 뭐 올드 보틀이 있어봐야 90년대 정도니까 뭐. 근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복잡하다 뭐 이런 노트를 쓴다는 것 자체가 기대가 되긴 한다. 근데 레몬이 들어가 있는데 복잡하다 그러면 되게 신기한 느낌이야. 저속성 맞는데 노트가 복잡해. 근데 가벼워. 뭐지 이거? 약간 이런 느낌? 우리 블라인드한 거 노진 결과를 한번 보면, 오피셜에서는 딱 레몬하고 꿀만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블라인드 한 분들은 굉장히 많은 향을 적어주셨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오피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썼는데 이게 약간 의도적인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실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노징에서만 45가지를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전체 다 합쳐서야 한 사람이 45개를 느꼈다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전에 했던 스페이번이나 하이랜드 파크보다 많다. 전체 이제 가지수가 많다. 요것만 놓고 보면 복합적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거, 복합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게, 이제 한 3분의 1은 다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온갖 잡냄새 다 난다는 거야. 그분들이 느끼기에. 레몬과 꿀이 메인 노트이긴 한데 실제로 메인과 꿀이 메인이 아니야. 메인 되는 게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 있다. 라는 게 이제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요건 레몬이랑 연계가 되는 건데, 이제 레몬은 약간 스트레스잖아. 여기서 더 나가서 거의 식초 수준으로 시큼하다라고 부정적으로 쓴 사람도 있다는 거야. 좀 과하다 라는 표현을 쓴 거지. 속성감이 좀 떨어지나? 어떤 사람이 느끼기엔 좀 떨어지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야. 모르겠어. 증류소에서 어떤 캐스크를 어떻게 조합해서
넣는 애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겠지만 이제 오피셜에서 이 정도 부정적인 게 나온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겠지. 썩 좋은 캐스크를 많이 못 넣었던지 아니면 물을 좀 과도하게 타서 오프노트가 좀 두드러졌던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 아무튼 이 특징이 그거야. 뭔가 지배적인 향은 딱히 없다. 무조건 얘는 시트러스야 하고 딱 하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달아도 딱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동시에 나온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하이랜드 파크 할 때도 그랬지만 하이랜드 파크는 오렌지였지. 그러니까 오렌지는 아니지만 오렌지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시트러스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그 레몬 꿀뿐만이 아니라 약간 이제 민트 계열, 그다음에 뭐 엘더플라워, 솜사탕 뭐 이런 좀 정말 다양하게 그 향미들이 느껴진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게 좀 재밌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복잡한 거는 맞는 것 같다. 그게 긍정적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다. 자, 아까 노징에서는 확실히 뭔가 지배적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막상 마셔보면 굉장히 그 오피셜 노트에서도 과일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사람들도 약간 열대과일, 망고스틴 같은 그런 맛이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보통은 이제 향에서 레몬하고 이쪽 열대과일하고 좀 정확하게 매칭은 안 돼. 아니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뭐랄까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하잖아. 향에서 느끼는 게 맛에서 느끼고 피니시까지 오면 좋은 거라고 했는데 향하고 맛이 조금 다르다. 그게 있고 그 왜 그런가 이제 봤더니 우리 그 이제 하이랜드 파크 할 때도 얘기했던 에틸 펜타노이트 수치가 높게 나와서 아 과일 풍미가 좀 진하게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게 이제 가지수도 하이랜드 파크랑 매우 유사하고 근데 조금 이제 특이한 거는 다른 위스키 우리 분석했던 위스키와는 다르게 향신료 계열 그 다음에 좀 그리시한 노트들 예를 들면 뭐 육두구, 뭐 샐러리, 시나몬 이런 계열들이 좀 많아서 맛에서도 좀 복잡하다는 얘기를 해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풍미가 좀 많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도 그렇게 막 강렬한 특징 하나가 딱 이렇게 있는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보면 전체적으로 일단 있을 건 다 있다. 근데 뭔가 빡 하고 오는 건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내가 아직 뭐 마셔보기 전이긴 한데 분석만 놓고 보면 뭐냐면 정말 초심자한테는 너무 캐릭터가 옅어서 추천하기 힘들고 좀 엑스퍼트들한테는 굳이가 아니어도 복잡한 술은 많아. 그러니까 진짜 이도 저도 아닌 술이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도수라도 높았던지 아니면 뭐 그 캐스크를 어디서 숙성했는지 뭐 블렌딩 이런 거를 좀 통해 가지고 좀 더 캐릭터를 부각하던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도저도 아니더라. 일단 먹어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먹어보시죠. 야, 나 아녹도 진짜 먹어본 지 진짜 오래됐는데 근데 뭐 확실히 아까도 계속 맡으면서 느꼈는데 레몬 향이 세긴 세거든. 네. 근데 이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나무 꿉꿉한 냄새도 나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말로 표현 약간 그 오켄에서 날 법한 그런 지린 향도 있어. 그러니까 지배적이진 않아. 근데 그거 있잖아. 그 레몬 뒤에 이게 싹 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처음 느낌에는 이게 버번캐처럼 바닐라가 센 것도 아니고 쉐리캐처럼 이렇게 과시량이 막 그런 것도 아니어서 리필캐가 좀 중점적으로 써져 있나 싶은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 개인적으로는 복잡하다는 말이 이해는 돼. 근데 향은 분명히 시트러스하고 똑같네. 향은 시트러스하고 맛에서는 약간 그 과육 있는 그런 열대과일 느낌 나고 다 좋은데 뭔가 찝찝하다. 내 느낌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같아. 맛이 나다 말았다. 많이 먹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 확 짜든가 확 달든가 뭔가 그 애매한 경계선에 있네. 일단 솔직히 맛이 없어도 달면 대충 커버가 되잖아. 달지도 않아.
아, 먹어볼래? 레몬. 아, 나다가 많네요. 레몬의 그 왜 우리 레모네이드처럼 레몬 향 나고 들어갔을 때 시트러스 하면서 막 달고 그러면 와 진짜 맛있겠다 했는데 얘는 짜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짠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뒤가 뭔가 이만저만. 끝에서도 되게 찝찝한 맛이 계속 남아. 저는 근데 좀 살짝 비리다. 좀 그런. 아, 비린 것도 있어. 아까 약간 그 지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다 들어있네. 좋은 거 나쁜 거 다 들어있네. 다이소. 위스키에 다 있어요. 위스키계에 다 해서 오케이 좋다 그거 채용. 아무튼 일단 그 지린의 얘기를 한 김에 생각보다 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제 원래 우리가 이걸 이제 리뷰를 함으로써 얻으려고 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웜톱 증류기의 특징이 뭘까를 뽑아내기 위함이었거든.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하이랜드 파크는 쉐리 캐스크라서 웜톱에 의한 황인지 쉐리에 의한 황인지 구분하기가 확 어려웠다고 하면 스페이버는 정말 그 웜톱의 황 느낌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안옥까지 오니까 여기 오면 황이 그렇게 있었나 싶긴 해. 근데 대신에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황에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있고 부정적인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안옥에서는 황의 부정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 그러네. 긍정적인 것도 없고 그냥 없어. 대신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좀 비린내 약간 좀 지린 그런 느낌이 좀 많이 표현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느꼈지만 그 블라인드한 사람도 다 느꼈단 말이야. 이게 대충 보면은 그 우리 분석서에 보면 트릴메티아민이 검출이 됐고 요게 이제 그 질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흔히 이제 나도 그랬지만 황 같은 계열이 이제 그런 부정적인 게 많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아민 계열의 맛도 굉장히 술을 만들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게 왜냐면 심하면 그거 생각하면 되겠다. 앞으로 이 건어물 암모니아 이게 그 내가 봤을 때 그쪽 계열의 위스키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건 라프로이지만 그게 부정적으로 변하면 사실 피트도 아닌데 이런 향이 난다 그러면 진짜 최악이지. 요런 게 좀 악취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계열의 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에 민감한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볼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도 구매를 아예 안 하고 싶다라고 한 사람이 꽤 있었고 두 사람인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줘도 안 먹겠다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제조 공정에서 질소, 단백질 이런 계열의 관리를 한단 말이야.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이유가 있겠지. 지금 생각해 보면 녹주 독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뭐 비싼 것도 있지만 이렇게 관리가 안 된 것들이 좀 많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살짝 들고. 그래서 뭐 아무튼 이 조절을 해. 보통 술도가에서는 뭐 굳이 위스키가 아니더라도 이 이제 관련된 그 관리를 좀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랄까 실패했나?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거지. 앞으로 이제 다른 증류소 뭐 가거나 했을 때 질소 관리도 한번 물어봄직한 그런 게 있다. 특히 스카치 말고 다른 증류소, 해외 증류소는 별로 못 느낀 노트 같은데 그렇죠. 스카치에 유독 두드러지는 이유가 뭘까? 나도 개인적인 좀 궁금증이 생기는 술이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네. 엔트리 가지고 이 수입사가 어디지? 베타. 아하. 아 몰라. 딴 거 많이 쓰니까 안옥 18, 24 많이 쓰니까 됐어. 깜짝. 근데 아무튼 그거 같아. 보니까 이게 엔트리로서는 부족한 건 맞는데 뭐 아까 뭐 악취니 뭐 우리 막 별별 얘기 다 했는데 캐스크가 세면 그것들이 진짜 복잡하게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엔트리에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안옥의 캐릭터를 보여주기에는 이걸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조금 더 숙성된 녀석을 먹어야 안옥의 진가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12가 조금 일단 1차적으로 물 탄 것도 나는 원인이 있다고 보고 2차적으로는 이제 캐스크가
우리 이제 18, 24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캐스크를 쓴 것 같진 않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악취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니까 캐스크의 영향과 같이 증폭돼서 좀 소위 말해서 맛돌이로 변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해 보여서 어떤 의미로 보면 버티컬하면 참 좋겠다. 뭐 비싸진 않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이걸 초심자한테 먹으라고 하고 이 증류소는 이래라고 얘기하기에는 되레 이 증류소의 마이너스다. 그렇죠. 끝.